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노후에 관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질문이 이 자녀분들 결혼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이 5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신혼집을 어디에 구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이 자금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녀분의 집을 마련해 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자녀 신혼집을 사주면 노후에 빈곤층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말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당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바로 내년부터는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2020년대를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생은 길어졌고 반대로 우리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 기간, 근로소득 기간은 짧아졌습니다. 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평균 은퇴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 54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6년, 7년 정도 짧은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거의 대졸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년이든 4년이든 늦게 일을 시작하고, 또한 은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5년에서 6년 정도 더 빠릅니다. 토탈 해보면 이 노동기간이 총 합이 8년 정도 짧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적으로도 뉴스에 나오고 있고, 이 취업 경쟁, 취업난, 20대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50대 이상, 이 노후로 가기 전의 길목이죠. 이 50대 중년의 일자리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지만 소득을 누적할 수 있는 노동기간이 짧아졌고, 그리고 20대부터 취업 경쟁, 그리고 중년으로 가면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노후를 준비하기도 빠듯한 현실 구조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한적인 소득 구조 안에서 우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당연한 말이지만 계획적인 지출을 통해서 소비를 줄여나가고 자산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자, 제가 여기에서는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장 큰 지출이죠. 내 자산을 크게 지출하는 이벤트, 바로 자녀 사교육비, 그리고 자녀 결혼 비용입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주택 마련이 큰 비율을 차지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들이 집을 사준다고 고마워는 하겠지만 노후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시고 자녀 결혼할 때 집 턱턱 사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중산층과 하위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교육비나 결혼비용, 주택 마련을 해줬을 때 그 지출로 인해서 본인은 내 집 하나, 그리고 부채,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노후에 대한 준비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전에는 자녀들 힘껏 밀어주고 나중에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져주는 사회적 구조 양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후, 이 기간이 모두 길어졌어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자녀들 20살 때까지만 챙겨주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캥거루족 얘기도 나오죠. 40살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거의 남자분들도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고 여자분들도 30대 초반, 중반에 결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 안 하는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녀는 결혼 안 했는데 집 때문에 결혼 못 하는 것 같아서 집부터 사주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녀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시간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을 챙겨드릴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뒤로 밀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은 자녀들이 60대에서 80대는 돼야지 챙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자식들 챙겨야 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없는 살림에 주택을 사줘봤자 여러분들을 챙겨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자녀분들 또한 본인 자녀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게끔 노후 준비를 잘 하셔서 본인에게 짐이 안 되는 부모님을 집을 사주는 부모님보다 더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깨달으셔야 되고, 퍼주기식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후가 준비된 상황에서 철저하게 계획적인 증여를 해주시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 불행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사주면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일지라도 말입니다. 자녀에게 쏟은 사랑과 이 시간, 돈을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허무하게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도 안 해줬건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줬던 간에 허무하게 느끼는 순간이 온다고요. 자, 많은 분들이 내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면 며느리가 알아서 모시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고 사주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직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아들이 힘을 갖기는커녕 어떤 여자분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딸에게 또 요즘 시대가 뭐 남자만 집혀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딸에게 집을 사준다고 해서 또 사위가 고마워하는 거는 잠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적인 증여고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나눠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이 집을 사줘서 불행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에는 없는 상황에서 줄 경우 차후에 문제거리를 미리 만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계속 건강할 것이다, 나는 계속 소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에 옮기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50세 이상에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액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큰 병 치레를 한다거나 소득이 끊기게 된다면 자녀에게 내가 집 사줬으니까 너가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사주면 처음엔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당연히 자기한테 넘어온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마음대로 처분해서 사업자금으로 쓴다거나 뭐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한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분명히 자산을 넘겨준 게 아니라 명의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건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 이거 주려고 샀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이거 왜 팔어? 이거 나 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자, 그리고 이 자녀분 부부들 싸울 때도 집을 누가 사줬네 어쩌네 이거로 싸웁니다. 자, 물론 대다수의 자녀들이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집을 사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단점도 존재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집을 자녀에게 사주지 않았는데도 사준 것보다 더 고맙게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을 사주지 말고 재테크를 자녀와 함께 하라입니다. 자, 자녀가 사회생활에 입문을 하고 시작을 할 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기 마음대로 쓰게 냅두지 마시고 이 재테크를 그때부터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재테크 학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재테크 학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찍 결혼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행위에 동참을 하시고 도움을 주셔야겠죠. 이럴 때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를 갚게 하거나, 물론 힘들면 도와주셔야죠. 근데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결승점까지 업고 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자녀가 부담하는 게 싫으시면은,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녀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돈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탑재할 수 있도록 이 가족 간의 경제관념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자녀에게 의사를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 투자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질문이라도 던지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위치도 가보고 찾아보고 이런 행위를 할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재산이 들어가니까 내가 좀 봐줘야겠다. 이게 바로 재테크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엄마,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먼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익금도 같이 나누고 자녀가 알아서 자립할 수 있게끔, 이 재테크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자식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의미고요. 지금 자식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분열해서 이 상위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거의 없고 거의 하위층으로 밀려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하위층에 대한 보조를, 정말 보조 수준이죠. 보조를 해줄 뿐 중산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 이것은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나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일 경우에 빠르면 60대부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죠.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들이 누적된 수익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안주하시기보다는 비교적 정년이 없는 전문직이나 기술직, 뭐 사업은 요즘에 다 힘들긴 합니다만 이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준비해서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보면은 외벌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 전성기 때 맞벌이 전략을 써서 이 누적 소득 금액을 늘려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종자가 생기면 재테크를 하셔야겠죠. 재테크를 통해서 제2의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극대화를 했고 이렇게 불린 자산으로 재테크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리면 어리실수록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이미 꾸준한 소득이 가능한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차익에 집중된 투자가 가능합니다. 굳이 월소득이 나오지 않아도 뭐 전세를 끼우던가 아니면은 뭐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50대 이상이라면 본격적으로 노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인 시세 차익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월 수익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부가 집중되는 희소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상가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종목이 굉장히 많죠.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많은 자산가들이 이 아파트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종목들에 돈은 더 몰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종목들로 갈아타고 세팅해 놓는 것이 노후 준비도 하시고 돈을 버는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신다면 이 길이 더 빨라지진 않겠죠. 느려지면 느려졌지. 자녀들에게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략으로, 그리고 내 노후는 탄탄하게 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